네, 5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그 막분리의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막분리의 그럼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번 시간에 이제 살펴보고요. 또 그것들이 어떻게 또 응용이 되고 한지에 대해서 또 그 각각의 종류의 막분리 특성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분리의 종류는 아까 막의 종류가 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했었는데 이제 막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메커니즘, 그럴 경우에 활용이 되는 막 분리 메커니즘의 이제 종류를 갖다 좀 이제 살펴보면은 분리 프로세스에 대한 종류를 살펴보면 이래요. 포러스 베리어, 즉 여과 막의 형태에 따라서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분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분리 뭐라 그럴까 이제 공정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멤브레인 필트레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즉 소위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막 분리인 것이죠. 이때는 멤브레인, 즉 막을 유체가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막의 표면에서 보통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멤브레인 필트레이션 그런 이제 공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또 메커니즘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surface filtration, 즉 표면에서 여과를 갖다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의 형태예요. 보시면은 저 막이 있는데 막 위에 전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 막의 크기보다 큰 녀석들은 다 걸려 있는 거고 막의 크기보다 작은 녀석들은 다 밑으로 쑥쑥쑥 빠져나가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다공성. 이 막은 막인데 막 자체가 다공성이에요. 세공의 크기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를 통과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치 하나의 층으로, 하나의 어떤 두께로, 이 고체 입자들이 어떤 두께를 갖다 이루어서 그래서 여과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solid bed filtr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때는 이 다공성 층의 막을 갖다가 유체가 통과하면서 막 내부에서도 분리가 돼요. 막 내부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depth filtration. depth filtration이니까는 요 안쪽에 이렇게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겉에서도 물론 겉에 막의 크기보다 큰 녀석들이 저쪽에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걸러지지만 그 안을 지나가면서도 그 안에 아주 미세한 이제 구멍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그러면 그 안에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가면서 빠져나가면서 걸리고 그걸 갖다 다 통과할 수 있는 녀석들만, 즉 물리화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만 통과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러니까 색깔을 조금 달리 하면 더 알기 쉬웠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걸리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는 다공성 층을 통과하면서 그 층을 통해서 걸리는 것이다. 층 전체에서. 그래서 이거는 depth filtratio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유형이 있고요. 얘네들을 갖다 이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이거 제가 다른 데서 캡처를 하고 그래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갖다 한번 보면은 그래서 surface filtration 혹은 screen filtration, 스크린, 어떤 스크린처럼 걸러내는 그런 이제 여과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막이 가지고 있는 그 구멍에 의해서 이제 걸러내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메커니즘은 뭐냐면 스트레이닝은 뭐냐면 걸러내다예요. 채로 치는 것처럼 이렇게 크기가 큰 것들은 걸러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임피인지먼트는 뭐냐면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면에 부딪혀가지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구멍보다도 큰 녀석들이니까 못 빠져나가고 그냥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녀석들만 빠져나가는 그런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이제 효율성은 요 막의 저 구멍이 가지고 있는 최대 크기라든가 혹은 평균 크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효율성을 따질 수가 있고요. 요 경우 아까도 봤었던
그 다공성인 층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유형의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다양한 입자들이 섞여 있는 것은 이제 슬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슬러리층이 통과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전체에 퍼져 있는 미세한 구멍들을 빠져나갈 수 있는 녀석들만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물론 제일 표면에서는 표면에 있는 막의 크기보다 큰 것들은 다 걸리지만 그 안에 있는 막 속에 있는 그런 이제 구멍도 빠져나갈 수 있는 녀석들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 공간, void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그 공간을 빠져나갈 수 있는 녀석들만 빠져나간다. 그리고 여기서는 entanglement예요, entanglement. 즉,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지나가다가 걸려서 그래서 이렇게 붙잡혀 있는 이런 경우도 이제 포함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마치 이제 흡착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속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런 특성을 갖다 가지는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얘네들의 이제 그래서 이제 특징은 보면은, 그래서 요 표면에서 이제 여과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기계적인 강도가 비교적 낮은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 막의 물리적 특성을 갖다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용량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얘네들은. 주로 이제 어떠한 유형이냐면은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례를 보면 셀룰로즈 막 같은 경우, 식물성 막 같은 경우, 그거 예를 들어 식물성 막 그러면 이제 식물의 이파리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수세미 쉽게 얘기하면, 예. 수세미 같은 경우는 수세미가 그 그물막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보다 큰 입자는 걸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유형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펀지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스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도 걸리기도 하지만 스펀지를 얇게 잘라놓은 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뎁 필트레이션 같은 경우가, 요 경우에는 기계적인 강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용량이 비교적 큰 그런 유형이고요. 세라믹 필터 같은 경우가 바로 요 뎁 필트레이션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 또는 세라믹 필터나 신터드 플레이트라고 그랬는데, 신터드 플레이트, 신터드 필터 이런 거는 뭐냐면은 유리라든가 혹은 어떤 그 도자기류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무기 재료 같은 경우를 굉장히 그 모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미세한 입자들을 갖다가 소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성을 했다는 거죠. 완전 소성을 해가지고 유리질화되면은 공간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태로 이제 소성을 했다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막 분리 메커니즘의 드라이빙 포스. 드라이빙 포스는 아까 뭐라 했냐면 제가 추진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추진력들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가 그래비티. 그래비티는 중력이에요. 중력 여과예요. 그래서 중력을 이용해서 입자상 물질을 침전시켜서,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방법. 침전이나 혹은 투과시켜서 분리하는 방법이죠. 즉 여과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커피 마실 때도 그렇죠. 예. 중력에 의해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그냥 빠져나가죠. 물론 그냥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여과지가 있으니까 여과지보다 작은 입자, 여과지의 세공의 직경보다 작은 것들은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걸리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물 분자라든가 혹은 물에 녹아서 빠져나갈 수 있는 커피에서의 어떤 그 원두 성분들, 이런 것들, 그 성분들은 빠져나가는데 나머지 원두는 종이보다 입자 크기가 크니까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런 유형이 바로 중력 여과고요. 두 번째는 감압 여과예요. 위에보다도 아래쪽에 압력을 갖다 더 낮추는 거예요. 이쪽을, 밑에 쪽의 경우를 압력을 갖다 더 낮추면은 쉽게 압력이 높은 쪽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압력을 낮춘,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혼돈하는 게 뭐냐면은 진공이라는 것이 공기가 아예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공기가 아예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다, 이런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진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진공을 이용해서 압력이 낮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압력이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분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감압 여과,
여과 방식들. 이런 거라든가 우리가 앞에서 증류 쪽에서도 잠깐 살펴봤었지만은 감압 증류라든가 예, 소위 이야기하는 vacuum distillation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압력을 낮춰서 하는 공정인데요. 이 경우에는 위에 막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의 투과할 수 있는 필터 미디엄이라고 하는 멤브레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멤브레인의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압력을 더 낮춰서 그래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렇게 추진력 중에서 중력이나 진공을 갖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력을 이용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막 돌리면은 그러면은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녀석들은 바깥쪽으로 갈 테고 그렇죠? 원심력은 그리고 속도가 늦는 녀석은 안쪽에 남을 거란 말이에요. 원심력을 가해서 물질을 갖다 이제 분리하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원심 분리를 하면서 어떤 물질을 갖다 분리하는데 많이 쓰이는 것들이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라늄 같은 경우 예, 우라늄 분리할 때 우라늄 우리가 그 핵반응을 일으키는 우라늄은 우라늄 235짜리잖아요. 원자량이. 그리고 핵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우라늄의 경우가 우라늄 238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량 차이에 의해서 즉 질량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무거운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무거운 녀석은 막 돌리면 돌릴수록 굉장히 빠를수록 바깥으로 더 튀어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가벼운 녀석은 그거보다 속도가 좀 적은 그런 형태이겠죠. 그래서 원심력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pressure filtration. 압력을 가해서 아까는 이쪽을 압력을 낮추고 이쪽은 통상적인 압력이었었는데 거꾸로 통상적인 압력에서 위에서 압력을 갖다 일부러 가하는 그런 경우죠. 쥐어짜는 거죠. 압력을 강하게 가해서 그래서 유입부를 갖다가 압력을 높여서 물질을 갖다 분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소위 필터 프레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력에 의해서 이제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분리 메커니즘에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도 분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 크기에 따른 것들을 갖다 지금 여기에다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의 경우는 그 입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입자의 크기를 갖다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의 크기가 얼마고, 콜로이드의 크기가 얼마고, 바이러스의 크기가 얼마고, 입자 크기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LG라고 하는 이제 조류라든가, 뭐 또 저기 여러 가지 그 유기 물질의 분자 크기가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위에 요 위쪽이 뭐냐면은 그 크기가 빠져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그런 공정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통상적인 여과 공정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여기 필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필트레이션의 경우에는 보통 한 마이크로미터로 10마이크로 정도 이상의 크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과지, 종이 여과지요. 혹은 원두를 갖다 걸르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 막의 세공의 크기가 더 작은 경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0.1에서 10마이크로미터. 예. 그래서 여기 다공성 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경우가 이제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정밀 여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정도 정밀 여과 정도 크기만 해도 그래도 웬만한 이를테면 거대한 분자를 갖다 가진 것들, 단백질 중에서도 큰 것들, 혹은 또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 미생물들 중에서도 효모라든가 이런 큰 입자 크기를 갖다 가지는 것들은 다 걸러져요. 그래서 요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정밀 여과, 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산업적으로 또 이제 응용이 되고 있냐면 한 가지 예로 든다면은 여러분들 맥주 마시잖아요. 맥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메가당을 갖다가 발효를 시킨단 말이에요. 거기에 효모를 집어넣어서, 맥주 효모를 집어넣어서 이제 발효를 시키면은 그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코올 발효를 갖다 일으켜가지고 알코올이 만들어지는데 그 알코올이 만들어진 것이 이제 바로 맥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맥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효모라든가 이런 거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모를 갖다 이제 분리를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맥주하고. 그리고 분리를 하는데 그 분리하는 과정에서 효모만 분리할 것이냐 아니면 효모뿐만이 아니라 거기 남아있는
다른 어떤 이제 미생물들, 효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을 테니 이런 것까지 분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리하는 과정이 통상적인 여과를 하고 아직 남아 있는 것도 혹시 위험성이 있을지 모르니까는 이제 분리를 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우리가 병맥주 같은 경우는 걔네들을 갖다가 남아있는 녀석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살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살균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살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유용한 단백질이라든가 아미노산 이런 것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식인데, 뭐 특정 사를 갖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카스 맥주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은 정밀 여과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세라믹 필터, 아주 미세한 세라믹 필터를 써가지고 거기를 통과시켜요. 그러면은 효모만 1차적으로 여과에 의해서 효모를 분리하고 난 다음에도 단백질 중에서도 작은 크기, 아미노산 중에서도 유용한 것들, 이런 것들은 싹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효모 찌꺼기라든가 또는 미생물들 중에서 큰 것들, 우리가 유용하지 않은 이런 녀석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카스 맥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맛이 조금 더 톡 쏘는 맛이라든가 굉장히 그 다양한 맛들이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열 처리를 한 이제 기타 다른 맥주 같은 경우는 조금 맛이 순하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적용하는 것이 마이크로 필트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정밀 여과라는 것이 실제 공정에서도 이렇게 약간의 그런 차이를 갖다 이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정밀 여과하고 이거보다는 이제 더 작은 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울트라 필트레이션이에요. 한외 여과. 그 세공의 크기가 어떤 한 개보다도 더 작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한외 울트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울트라 필트레이션이 바로 이 정밀 여과보다 더 작은 크기고요. 저 울트라 필트레이션보다도 더 작은 크기를 갖다 가지는 것이 거의 끝단에 있는 나노 필트레이션, 나노 크기라는 거죠. 또는 더 작은 바로 오스모시스, 즉 삼투 성질을 갖다 이용한 그런 크기라는 것이죠. 그럴 때 쓰는 막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공정에 따라서, 이 포화의 크기에 따라서 그 공정을 갖다가 일반적인 필트레이션으로 볼 것이냐, 또는 정밀 여과로 볼 것이냐, 혹은 울트라 필트레이션인 한외 여과로 볼 것이냐, 또 나노 필트레이션, 나노 여과로 볼 것이냐, 또는 오스모시스라고 하는. 오스모시스는 대부분 이제 삼투 현상을 갖다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역삼투 방식을 갖다 우리가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역삼투 방식에 그럴 때 이제 쓰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오스모시스 인버스라고 하는 것이 리버스 오스모시스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삼투 방식을 갖다가 거꾸로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이고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삼투 방식을 그 막 여과를 통해서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여과하는 방식인 멤브레인 필트레이션에 또는 멤브레인 세퍼레이션에 그러면 장점은 무엇이냐? 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실제 공정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느냐? 어떤 물질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러한 막 분리 공정의 경우에는 can be at modest라고 했어요. at modest 그러면 뭐냐면은 온화한, 보통의, 평범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온화한 조건의 온도에서, 보통의 온도에서 그 프로세스를 갖다 진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비교적 낮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열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통상적인 그런 실온, 상온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화학적이거나 혹은 기계적인 강도를 갖다 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어떤 결합을 시키거나 변형을 시키거나 반응을 시키거나 할 필요도 없고, 또 기계적으로 무리하게 압축을 하거나 무리하게 어떤 힘을 가해가지고 분리하거나 또는 자성이라든가 이런 특징을 갖다 이용하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바로 막을 통과를 하느냐 안 통과하느냐, 그러한 그 원리에 의해서 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이거나 기계적인 그러한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no phase change예요. phase change는 뭐야? 상이 변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즉 액체 상태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어떤 특정 성분을 갖다 분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었던 것처럼 증류를 한다라는 거. 이런 뭐예요? 벌써 액체 상태에서 증발을 시켜서 기체 상태로 바꾸고 다시 응축을 시켜서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휘발성이라든가 끓는 점 차이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그런데 그렇게 상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액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막을 통과시키면서 분리를 할 수가 있다. 바로 이렇게 상 변화가 없는 그러한 공정을 갖다 이제 포함하기 하다 보니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어요. 상 변화를 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액체 상태를 갖다 기체를 기화시키기 위해서는 열을 갖다 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가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디맨드, 에너지의 요구가 is modest. 필요 없거나 아주 약간에만 필요한 것이다. 상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다른 과정에 이제 에너지가 약간 필요는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에너지가 그냥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이거나 거의 필요가 없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선택적인 선택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보셨잖아요. 그죠? 커피 원두에서 우리가 그 뜨거운 물에 용해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물질만 싹 얻는데 전체적인 공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침출이지만 그쵸? 용해시켜서 내오는 것들은 침출이지만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갖다가 또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원두 커피용 필터만 있으면 그러면 액체와 고체를 갖다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크기에 따라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하면은 이 막을 갖다 통과해 나가면서 막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의해서 걸리는 녀석들. 아까 제가 색깔을 거의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색깔을 달리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화학적 특성에 의해서 걸리는 녀석은 막에 의해서 걸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녀석은 빠져나가는 그런데 선택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이거예요. 농축을 하거나 어떤 물질을 농축을 하거나 또는 퓨리피케이션 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 번에 원 스텝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 혹은 정제 또는 농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만 싹 막을 통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공정 자체가 단순화될 수 있고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이제 막을 이용한 분리 공정의 경우에는 그 장치가 equipment 장치예요. 장치가 굉장히 단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장치를 우리가 실험할 때 조그만 장치에서 실험했다가 그 장치를 크게 키워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의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그만 실험실에서 했다가 장치를 갖다 굉장히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바뀌어서 온도도 더 많이 필요해야 되고 압력도 더 많이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그래서 어떤 안전 팩터를 갖다 더 곱해야 되고 그런 이제 요소가 있는데 이 막분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크기를 실험실 규모라든가 테스트를 했었던 크기를 업 시킨다는 거죠. 크게 이제 키웠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쉽게 가능하냐, easily 하게 스케일업 할 수 있느냐, 크기를 쉽게 이렇게 늘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러한 유연성이 충분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그 막분리 공정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스케일업들이 회분식 공정이나 혹은 연속식 공정 이런 경우에도 적용을 하기가 비교적 쉽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막분리 공정 자체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어떠한 라인이 쭉 있으면 그 라인의 중간에 막분리 공정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노출이 되지 않고도 그런 공정들이 일관되게 쭉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소위 이야기하는 closed system, 즉 폐쇄계에서 그런 것들 갖다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1번서부터 6번까지의 장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같은 경우는 또 오염을 갖다가 외부하고 접촉을 안 하니까 오염도 막을 수가 있고 그런 다양한 장점들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거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5주차 물질 추출론 강의는 우리가 이제 막분리 membrane separ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앞에서의 막의 종류, 그 다음에 막의 분리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다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막의 막분리 공정의 그런 어떤 유형들, 어떠한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지 그런 이제 그 특성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런 이제 막분리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요 막분리 각각의 그 공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